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미지의 세계인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워홀로로 시작을 해서 결국 캐나다 이민까지 되신 잘생긴 우리 구독자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글을 하면 항상 이렇게 웃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웃겨?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처음에 네. 캐나다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결심한 거는 전역할 때가 다가오니까 지금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회의감이 들 때쯤에 자연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이런 데를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본 경험도 한 번도 없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연이 좋으면서 해외를 고르다 보니까 캐나다가 정말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실제로 오기 한 2년, 3년 전부터 했었죠. 근데 워낙 이제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몇 번 떨어졌어요. 3년째 붙은 거예요? 붙어서 오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키친에서 일하거나 서버를 하거나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레스토랑 쪽에 쭉 지원을 해서 키친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럼 한 달 만에 잡을 바로 구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11개월을 그곳에서 일을 한 거예요? 3년을 일했죠. 한 레스토랑에서? 네, 한 곳에서. 그럼 워홀 비자가 만료가 된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진행이 된 거예요? LMIA라는 워크 퍼밋이 나오는 비자가 있는데, 당시에 일하고 있을 때 저의 고용주한테 부탁을 해서 가게 서포트를 받아서 LMIA 비자를 받고 워크 퍼밋도 연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LMIA 비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에 고용주가 이 사람이 자기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비자가 있을 수 있는 비자가 곧 만료된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죠. 그게 LMIA를 받는 건데. 그럼 그 LMIA를 받게 되면은 또 그것도 1년인가요? 저는 1년짜리를 받았는데 좀 규모가 있는 데는 2년짜리 비자를 한 번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밖에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 LMIA로 받은 워크 퍼밋은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LMIA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고 싶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용주가 지원해줄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거를 느껴야 나를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주가 정말 필요해서 지원해줄 마음이 있더라도 이 가게의 규모나 매출이나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 운이랑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떤 고용주를 만나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본인이 원한다면 LMIA. 그렇게 내가 운이 좋게 LMIA를 받았어요. 그래서 클로즈 워크팜에서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런 단계에 가는 거죠.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의 거취에 대한 권리가 거의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너가 원하는 그 스케줄대로 내가 웬만하면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했어요. 제가 오픈을 해서 제가 마감을 하는 거죠. 진짜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이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네,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쳐도, 이제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정말 좀 오래 갔어요. 슬럼프 같은 게 좀 오래 갔던 게, 저는 이 캐나다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맞아, 그러려고 왔다며. 그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려고 왔는데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 돌아가고 싶고 막 그랬던 적은 없나요? 사실 많이 돌아가고 싶었죠. 정말 중간에 정말 힘들 때는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린 이상 내가 들인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힘들었다는 거는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왜냐면은 이제 영주권을 받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워낙 그쪽에 지식이 없고 뭐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이민공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수수료가. 그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막상 시작해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 워홀로 와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도 약간 빠듯하고 남는 게 거의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민 진행을 하면서 생활이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특히 이제 월세가 한국에서 원룸도 살아봤지만 네. 여기 정말 비싸더라고요. 방 하나 빌리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싼 데는 400불에서 비싼 데는 뭐 55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경력이 없다는 거죠. 그쵸.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네, 믿고 풀타임으로 바로 쓸 수가 없는 그치, 거죠. 그치. 하지만 이제 파트타임이 돼서 자기가 일을 잘하는 걸 보여주면은 풀타임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파트타임을 시작을 할 때 렌트비 500을 내면서 그렇죠.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렌트비 내는 게 좀 빠듯했었어요. 그 풀타임 되고 결국은 LMIA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네요, 이거는. 박수 같이 쳐요. 대단한 거잖아, 이건. 대단한 건데?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엄청 이렇게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갔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LMIA를 받아서 지금 3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럼 영주권 진행은 어느 시점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이란 건데 네. AIMP라고 정확한 이름은 여기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저는 지금 잘 알지는 그치, 못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MIA로 경력을 1년 정도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공사를 통해서 AIMP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LMIA를 베이스로 하는 프로세스였거든요. 네. 그 AIMP 또한 고용주와 이렇게 서포트 관계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노민이 이제 지명을 하는 건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주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주정부에서 통과가 되면 연방정부로 넘어가는 건데 연방정부로 어플라이 하고 나서 거기서 파일 넘버가 나오는데 네. 이 파일 넘버가 나오고 나면은 고비는 넘겼다는 거죠. 근데 LMIA는 조금 한 가지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럼 영주권 진행하는 것보다 LMIA 진행이 더 어렵나요?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영주권 진행 과정은 거의 그런 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LMIA는 고용주가 전화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고용주가 어떻게 전화통화를 해주느냐? 네. LMIA 받고 1년 뒤에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1년이라는 제약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AIMP를 하기 위해서는 1년간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을 거고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은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이라고 해서 네.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오픈 워크퍼밋은 내가 이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거냐? 기한이 없이? 지원하는 사람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그쵸.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맞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지금 워홀로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민을 오시려는 분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지냈던 1년의 워홀 기간을 저는 나름 재밌게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제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모두가 와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전문 직종이나 직종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은 만약에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시더라도 직종마다 시작할 수 있는 많은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은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캐나다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더 배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홀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캐나다가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해서 영주권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정말 무주했었기 때문에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공부하시고 잘 숙지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은 그리고 또 영주권 진행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AIMP가 전부가 아니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정말 후회하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고 그랬던 게 정말 제일 크게 후회되는 점이라서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큰 용기를 내주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하이힐거리가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나와야죠. 원하신다면. 너무 감사해요. 저희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영주권 그렇게 진행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쵸? 여기서 평생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레스토랑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직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하이캘거리에서 JJ님이 그 캐비넷 메이커 관련 영상을 올리신 걸 보고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구나. 제가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캘거리에 있는 캐비넷 메이킹 회사들에 이곳저곳에 많이 넣었죠. JJ가 그 하라는 방법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대로 했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넣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JJ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제가 돼서 저로서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럼 지금 여기 온 지 4년 된 건가요? 네, 횟수로 4년째고 4년이 돼서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캐나다 생활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근데 아직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막 실감이 크게는 안 나는데 조금씩 느껴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캐나다에서 평범하게 사는 삶이구나. 맞아.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느끼게 해주셔서. 저희 댓글이랑 이메일로 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막상 영주권을 따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JJ 그 캐비넷 메이커 영상을 보시고 아, 저런 직업이 있었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혹시 내 직업도 좀 많은 한국 분들에게 알려서 분들이 좀 이런 직업의 세계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영상에 오셔서 또 직업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릴게요. 우리 안녕, 감사해요. 화이팅! 화이팅! 나 눈... 됐던 걸 생각하니까 눈이... 구독!